보통 사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1922년 미국에서 창간된 Foreign Affairs 잡지는 Adventist Media에 의하면 약간 진보 성향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중도 성향을 지키는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 안보 분야의 논술 잡지로서 높이 평가되며 널리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후보들이 각자의 외교 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기고문을 올려왔는데,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도 자신들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기고문을 Foreign Affairs에 올림으로써 서방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늘 2022년 3월 9일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Foreign Affairs에 올린 기고문을 요약해보고 비교 분석하는 자리를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는 세계와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세계 정세 속의 큰 그림을 지정학적, 역사적, 문화적 관점에서 같이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기고문을 분석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의 실리적 비전, 어떻게 한국이 아시아를 리드할 것이며 국내에서 경제 성장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어로 된 기고문을 여러분께 소개하실 덕에 직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멋있게 들릴까 싶어 의역을 하게 되면 본문의 내용, 의도, 뉘앙스들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서두에서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국제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동맹체계의 핵심이다. 근데 이거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것 안에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네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융통성 없는 이데올로기나 내용 없는 구호 따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실리주의와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이 맞다. 북한 및 북핵에 대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항하여 한국은 한미 동맹을 통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알릴 것이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 동맹을 통해서 하시겠다네요. 그러나 그 어떤 방편이라도 평화로운 것이어야 한다. 제2의 한국전쟁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전쟁 없이 이겨야 한다. 그 방법은 전쟁 억제 외교 대화다. 그런데 억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써있질 않아요. 제가 지정하고 좀 알기로는 힘을 보여야 상대의 전쟁 의지를 억제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바이든 대통령도 calibrated and practical, 즉 면밀히 계산되고 실리적인 접근을 강조한 바 있지 않냐. 근데 그 말은 쓸데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다는 소리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 후보께서는 외교 대화만 하자는 얘기 같으시고,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보여준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식 빅딜 접근법은 유효하지 않다. 대신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경제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는 접근법이 좋겠다. 즉, 한 단계씩 주고받기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미 애걸복걸 해왔으나 북한이 콧방귀도 안 끼고 문 대통령들을 삶아 넣은 수다가리 같다는 소리나 하고 그래오던 주제 아닌가요? 어쨌든 그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코로나 백신을 제공한다거나 분단 가족 상봉을 도모하는 등의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것도 벌써 제안해오고 있지만 북한이 딱 잘라 거부하거나 대답도 안 한 걸로 기억나는데 아닌가요? 즉 새로운 얘기는 제시되는 게 없네요. 북한 문제는 미중 대립관계로 인하여 더 복잡해졌다. 걔네들 잘못이라는 얘기네. 그죠?
일부에서는 원래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strategic ambiguity, 즉 전략적 모호성의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심어왔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하던 얘기죠. 그것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그간 처세가 모호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게 이유입니까? 글쎄요. 다시 말하면 모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글쎄요. 어쨌든 모호할 것이 전혀 없었던 그 이유는 한미동맹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매우 뜻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한국의 그간 처세가 모호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않았다는 앞뒤가 말이 되죠. 그 이유? 그래서 우산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러나 이선신 장군은 영웅이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거는 둘이 관계없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그러네요. 자, 중국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렇다고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유순하게 선뜻 부응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날로 심해지는 압력적인 행동을 한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중국이 돕지 않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즉 적대감 드러내지 말고 그냥 참고 가자 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달리 어쩌자라는 말이 없으시니까는요. 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제국주의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일본에 대해서는 세게 나가시네요. 특히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인력을 강제징용한 일본 기업들이 그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일본은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런 일본의 행동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두 나라는 더 화목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전혀 없네요. 자, 아세아 지역. 한국은 아시안 멤버들 국가들과도 잘 지낼 것이다.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은 지구 환경 보호에도 일조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서를 신설할 것이다. 장관을 또 하나 이제 만든다는 그 구상인 것 같으시네요. 자, 결론을 줘보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시간 정보 토론만 된다면 국민이 항상 최선의 결정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밤낮 듣는 얘기 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제가 제일 웃긴다고 생각하는 말 표현인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전부 국민의 눈높이보다 밑에서 개경은 무식한 사람들이란 얘기가 되는데, 이게 글쎄요. 어쨌든 그러니까 실리적인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국민 통합과 국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외교 안보상 실리적인 자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요? 그리고 국민 통합과 국민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한 언급이 위에 없었거든요. 갑자기 요 맨 마지막 단에 나온 얘기거든요. 사과 얘기 계속하다가 갑자기 오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제목에는 국내에서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써 있는데 그런 내용은 딱히 다뤄지지 않았네요. 여하튼 종합해 보면 중국 심기 안 건드리려고 무던히 노련한 티가 이제 보이고요. 일본은 노골적 일방적으로 이제 때렸고 강하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슬쩍 피해갔고요. 실리주의 하자는 것이 이제 골자로 보이는데 이러자 저러자가 추상적으로 써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실리주의 하자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왜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예 써있지를 않거나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게 있어서 왜 그렇게 하자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뭐 IQ가 좀 부족한 모양이죠. 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기고문을 분석해 보십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은 시골틱하고 우물안쪽이고 근시안적인 국익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 왔다. 즉 외교 정책이 북한 문제에만 국한되어 왔다. 그 덕택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지위는 추락했고 또한 그 덕택에 한미 관계는 표류해 온 것이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협력에 초점을 맞춰왔고 미국은 북핵과 인권 문제에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적어도 윤석열 후보는 왜를 잊지 않고 설명은 하시네요. 남북관계가 한국 외교정책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방법이 아닌 궁극적 목표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원칙 없는 전략적 모호성을 줄타기해옴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중국에 기우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모호성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또는 인권에 대한 탄압에 유독 조용히 목소리를 아끼는 형태로까지 나타났다. 지금의 국제 정세는 격변하고 있다. 우리의 외교 정책에는 명확한 선택, 대담함, 원칙이 필요하다. 이 세 단어가 키워드 같습니다. 명확한 선택, 대담함, 원칙. 이렇고 저렇고 한 게 문제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자라는 논리는 적어도 뭐 성립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더 깊고 강한 한미 동맹. 미국과 중국의 대립선상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딜레마에 놓여 있다. 중국의 분노를 겪어본 이런 나라들은 선뜻 반중 이슈들에 참여하기가 여의치 않다. 그런 나라들 중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왔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3대 불가 정책을 펼쳤다. 즉 추가 사드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가 불가, 한미일 3자 군사동맹 참여 불가. 이런 것은 주권을 양보하는 행위로서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하여 한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세게 넣으시네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키워드가 명확한 선택, 대담함, 원칙.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층 더 깊고 강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외교 정책의 축이 되어야 한다. 한층 더 깊고 강한 한미동맹이 한국의 외교 정책의 축이 되어야 한다. 특히 21세기에는 어떤 특정 군사적 위험에만 공동 대응하는 동맹보다 경제적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위협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동맹체제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확실히 못 받고 그 범위를 더 확대하자십니다. 중국은 북한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유지시키려 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서로 상대방의 국익과 정책에 대한 존중에 의거하여 협력해 나가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을 비난하지 않듯이 중국도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1대1 정정당당하게 나가자. 중국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않겠다는 선언이지요. 그러나 그럴 경우 한국이 부담해야 할 위협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네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지속되는 도발은 남북관계를 수렁에 빠뜨렸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며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방치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굳건하게 하고 미국의 대북한 억제력을 증강시키도록 함으로써 협력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해야 된다. 오. 특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단계별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잘 들어보세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숨김없는 개방이 상호 신뢰의 첫 신호가 될 것이다. 오, 세게 나가시네요. 고자가 두 개 아닙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겠다. 그리고 우리랑 딜하려면은 일단 북한이 숨기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다 개방해라. 우이. 북한이 절대 안 할 것을 알면서도 세고 단호하게 첫 조건을 치고 나가시는 것 같으시네요. 미국이나 한국이 무슨 전략을 구사해도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자폭하지 않는 이상 핵 포기를 안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미리 머리에 두고 일단 치고 나가시는 얘기인 듯해요.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하신 얘기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 방어 체계를 굳건히 하여 너희네 핵 위협을 무력화시키겠다 라는 내용이네요. 골자가. 와, 이렇게 세게 나가시면서 한국도 핵무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는 안 하셨고요. 자, 아시아 지역적으로 한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외교에서 솔선하여 능동적으로 나가야 한다.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일, 인도, 호주 간의 사자 안보 협의체 워킹 그룹에도 참여해 볼 수 있고, Trilateral Security Coordination,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국 외교관들을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이 조금은 덜 무시할지도 모르겠네요. 많이 무시당한다고 그러던데.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은 일본이 한국에 미치는 전략적 중요성을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신뢰를 재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야말로 일본이 뭐 좋아서라기보다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관계를 개선하자 라는 말이네요. 그죠? 아마 일본도 맞장구 칠 거려. 자, 통틀어서 격변하는 21세기의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이며 고리타분한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새 정부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명확한 선택으로 한국의 앞날을 기약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 후보의 내용을 그야말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 이재명 후보, 실리주의하자.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자. 윤석열 후보, 기본 외교 정책은 시골택하고 우물란적이고 근시안적이어서 남북관계가 한국 외교의 전부가 아니다. 세계 질서는 격변하고 있으니 명확한 선택, 대담함,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북한, 북핵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전쟁 억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었죠. 외교 대화만으로 해야 된다.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경제 제재의 일부를 풀어주는 방식을 추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든가 부당 가족 상봉을 도모하는 등 계속 구애해야 한다. 윤석열, 북한의 지속된 도발이 남북관계를 수렁에 빠뜨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해야 된다. 위에 방법론을 제시했죠. 단계별 협상의 문은 열어놓되 북한 핵 프로그램의 숨김없는 개방이 상호 신뢰의 첫 신호가 될 것이다. 자, 중국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대놓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 윤석열 후보, 중국의 압박적 행동에 굴복하지 말자. 상호 국익과 정책에 대한 존중에 의거하여 동등하게 가자. 우리를 짓누르지 말고 한미동맹을 받아들여라. 사드 추가 배치 등 우리는 할 것을 할 거다. 미국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 미중 대립 때문에 남북관계의 피해가 크다. 즉 그쪽 잘못이 크다는 얘기 같네요. 그리고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 한 적 없다. 윤석열 후보,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중국으로 기우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 정책의 축이다. 도리어 한미동맹을 강화시키자.
군사만이 아니라 경제 테크놀로지 쪽으로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일본의 행동은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더 화목하게 되도록 노력하자. 윤석열 후보, 일본이 한국에 미치는 전략적 중요성을 직시하자.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미군들이 하는 말 중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요. When you're in command, command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지휘하라고 내게 지휘권을 주었으면 지휘를 해라 이 밥통아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로 대충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비해서 딱히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인지 아닌지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후보 쪽은 우리가 동의를 하든 말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적어도 확실한 방향은 제시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을 한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를 진짜 할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두고 볼 것입니다. 그죠?